텃밭입니다. 텃밭. 기사 같이 볼까요? 선거인단 30만 명 영남에 구해 대구 몰려간 여당대표 후보들입니다. 네. 지금 여당의 당대표 후보들 지금 4파전이죠.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그리고 여기 사진에 나와 있지 않은 한동훈 후보까지 총 4명입니다. 근데 4명 중에 3명이 어제 모두 대구에 갔더라라는 거죠. 그 모습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실까요? 어, 2년 전에 정말 치맥 이 축제가 없어질 뻔했었는데 매번 싸움에서 지는 거야. 그럼 수도권에서 야 빗다고 왜 이길까? 네. 지금 나경원 후보도 대구에 갔었어요. 대구에서 수성구 갑 달성군 이 당원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민주당의 모든 의도는 기승전 대통령 탄핵인데 이거 야무지게 싸워서 이런 대한민국 이 법칙을 무너뜨리는 의도를 막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나를 지지해 주세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이번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번 총선 힘들다 어렵다 했지만 대구는 탄탄했죠. 네, 그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 대구는 텃밭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법합니다. 지금 선거인단이 30만이다. 근데 한편에선 그 30만 이게 많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최수영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그 국민의힘이 이제 80대 20으로 이제 당원 그렇죠. 룰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원 80%로 이제 투표를 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지금 원래 바둑 용어에도 아생연후 살타라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산 후에 남을 친다는 뜻인데 그 내가 먼저 살려면은 지금 가장 표가 많은 쪽에서 이제 가서 구애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미묘하게 있어요. 영남에서는 나머지 세 후보,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세 후보에 대해서는 매우 좀 우호적이지만 좀 약간 비우호적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요. 당원 표심이 나타난 건 아니고 일단 네. 이제 흐름의 현상들이 이제 전반적인 그런 지역에서. 비토 하는 이제 단체장들이 나타나면서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도 여기 공략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끊임없는 아마 벽을 두드리시되 갈 겁니다. 근데 보면은 어쨌든 이번에 PK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불거진 2조 심판론, 마지막 총선 막바지, 그게 전략적으로 옳으냐 그러냐는 논쟁을 뒤로 하고 네. 그것이 PK 결집에 굉장한 도움이 됐다는 사후 분석이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동훈 위원장의 TK는 몰라도 PK에서 내 역할을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은 상당 부분 동의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저는 영남의 흐름을 TK와 PK를 조금 구분해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하. 저는 좀 그런 전망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보통 TK, PK 여기가 지금 굉장히 지지세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TK와 PK는 좀 구분해야 된다. TK는 약간 한동훈 후보가 좀 다른 후보에 비해서 좀 지지가 약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PK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조간 이 인터뷰에서 한동훈 후보 이 TK 지지 기반이 좀 약하다는 얘기가 있어요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게 저의 약점인지 모르겠어요. TK에서 많은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 대한 영남권의 지지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TK에서 다 그렇게 밀리지 않아요. 다른 후보들은 뭐 지지받는 게 그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라는 취지의 지금 얘기예요. 사실 한동훈 후보가 대구에 갔었죠. 가장 먼저 갔습니다. 근데 대구에 갔지만 그 당시에 홍준표 시장, 이철우 지사를 못 만나고 와서 약간 이 문전박대 당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MBN에 출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그리고 당내 선거에서 지자체장을 꼭 뵈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특별히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뭐 또 한번 청해보죠. 뭐. 네. 기회가 되면 제가 또 한번 청해보죠. 네. 그 지금 최수영 위원님이 아마도 한동훈 후보도 TK를 공략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이동학 위원님. 네.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시장의 만남 전당대회 전에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홍준표 시장의 경우는
갑자기 듣보잡이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듣보잡이 당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은 안 된다. 한 번 당했으면 됐지 2번은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열심히 활동했고 어떻게 보면 당원들까지 다 모았고 이랬는데 갑자기 한동훈 위원장이 실력도 검증받지도 않았고 심지어 지난 총선에서 이 실권을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패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이 실권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당이 폭망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실제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쨌든 지자체 장들이 견제를 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관점에서는 지자체 장들이 결국 대통령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같은 것들을 결국 대통령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은 이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비토를 놓고 있다는 정서 이것들이 기정사실처럼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동훈 위원장에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는 순간 실제로 어떤 예산이나 여기 대통령이 가진 권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국민의힘은 영남에 가서 구애를 하지만 영남당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소멸지수도 부산과 대구가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제적 낙후성도 가장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TK, PK 이 지역 민심은 누구를 향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할 테지만 사실은 그들만의 리그다.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결국 대한민국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 이런 큰 틀에서의 어떤 시각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냥 영남당으로서의 한계만 그대로 보여주고 노출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네. 지금 TK, PK가 국민의힘한테 중요한 지역이라고 하지만 중요한 지역이 아니라 그냥 영남당 아니겠느냐라고 굉장히 쓴소리를 비판을 하셨어요. 네.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20일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20일도 안 남아서. 근데 약간 전당대회가 약간 과열이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다음 기사를 좀 보시죠. 네. 나, 원, 유는 텃밭 당심 대구로 하는 실버 당심 공략. 네. 실버 당심. 한동훈 후보는 어제 어딜 갔느냐. 국민의힘 내에 이 실버 의원들을 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텃밭인 대구로 나머지 세 후보가 갔으면 한동훈 후보는 오히려 연령대별로 봤을 때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실버층을 공략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좀 같이 기사를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세 후보 어쨌거나 뭐 여기 가든 저기 가든 열심히 지금 뛰고 있죠. 20일도 안 남았습니다. 근데 어제 무슨 발표가 있었느냐? 여기를 좀 볼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당직자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제소된 곽관용, 호준석, 김종혁에 대해 구두경고 조치를 했다. 앞서서 원 후보 캠프는 이들이 방송에 출연해서 원 후보를 비판하고 한 후보한테 유리한 발언을 했다고 당 선관위에 신고를 했다. 원 후보 캠프에서 이 당직자인데 중립의무 위반하고 한 후보한테 유리하게 얘기했어요라고 제소를 한 겁니다. 구두 경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약간 과열 양상도 좀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과열 양상 원 후보가 어제 직접 언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도 살짝 좀 비쳤습니다.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원래부터 오래된 한동훈 위원장의 절친인 거 제가 잘 알지만 우리 위원장님부터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럴 리가 없다고 믿지만은. 예. 네. 계속 민주당 주도하는 특검, 거부권 행사, 재의결, 폐기 요게 계속 반복되면 끌려 들어가니 차라리 먼저 전국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수정 제안하고 정변 돌파하자 뭐 이런 거 같거든요. 너무 나이브한 생각입니까? 그게 궤변이라는 걸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래요? 진행자님, 예. 한동훈 친구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저의 사적 관계 제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말씀드리지만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예, 당내에 알겠습니다. 우리 한동훈을 비토하는 이런 이 선배들 이거 풀지 않고는 알겠습니다. 설사 돼도 당 못 이끕니다. 꼭 예. 해주십시오. 친구로서. 네, 한동훈 후보. 김태현 변호사가 이제 진행하는 그 언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거듭 얘기하죠.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와 한동훈 후보가 서울대법대 1년 선후배 사이입니다. 뭐 친구면서 친하다고 자꾸 질문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라고 계속 거듭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최수영 의원님 사실 인터뷰에서 진행자랑 뭐 어떤 이슈에 대해서 네. 막 얘기하는 설전을 하는 경우는 가끔 있는데 네. 진행자가 내가 앞으로 나오는 이 선거의 경쟁자랑 친구니까
친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라는 경우는 사실 처음 봤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이게 치열하고 그다음에 네. 그 경계 안쪽과 바깥쪽을 넘나드는 지금 아주 날카로운 선상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원 후보 입장에서 이렇게 사실을 당직자를 고발하는 캠프에서 고발하는 거 흔치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지금 나중에 저는 후과로 혹은 나중에 상처가 봉합되지 않은 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자제할 필요는 있겠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신고를 중립을 위한 신고를 한 거는 시그널을 줬다고 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확전하지 말고 다들 당직자들은 좀 중립합시다라는 이제 그런 신호를 준 거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네. 시그널 아니겠느냐. 여기서 더 확전은 하지 말자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 봅니다.